롯데 자이언츠의 몸값 50억 노진혁이 결국 스프링 캠프 명단 합류에 실패를 했는데요. 노진혁은 2022 시즌을 위하여 FA를 통해 50억이라는 큰 몸값으로 롯데로 이적한 선수이죠. 팬들로부터 일종의 먹튀로 인식이 되었고 김태형 감독에게도 눈도장을 찍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2025 시즌을 앞두고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첫 번째 단추가 되었는데요. 지난 몇 년간 기대와 실망을 반복했던 롯데는 이번 스프링 캠프에서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며 세대 교체를 본격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연봉 인상을 통해 팀의 전력 강화를 위한 확실한 투자를 감행했죠. 앞에서 말한 노진혁의 캠프 명단 제외도 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롯데 자이언츠는 어떤 방식으로 전력을 끌어올리고 있는지 좀 더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롯데의 변화된 전략과 젊은 선수들의 성장, 그리고 2025 시즌 기대할 만한 포인트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롯데 자이언츠는 2025 시즌을 앞두고 팀의 체질 개선을 위해 과감한 선택을 했는데요. 그 핵심은 젊은 선수 중심의 세대 교체와 스프링 캠프의 운영이 먼저입니다. 지난 1월 22일 롯데는 2025 시즌 스프링 캠프 1차 명단 41명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베테랑 내야수인 노진혁의 제외인데요. 노진혁은 2022년 4년 최대 50억 원의 계약을 맺으며 롯데의 유니폼을 입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특히 2024 시즌 타율 2할 1푼 9리와 8개의 실책을 기록하며 수비 불안과 타격 부진을 동시에 노출했죠. 결국 시즌 후반 2군으로 내려가며 입지가 좁아졌고 이번 스프링 캠프 1차 명단에서도 제외가 되며 사실상 전력외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노진혁의 탈락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팀이 본격적인 세대 교체를 선언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죠. 롯데는 2025 시즌 대비 스프링 캠프를 대만 타이난과 일본 미야자키에서 연속적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1차 캠프는 체력 및 기술 훈련을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대만 WBC 대표팀과 2차례 연습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캠프에서는 2025 구춘 미야자키 베이스볼 게임즈에 참가를 하여 실전 감각의 극대화 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롯데의 김태형 감독은 이번 캠프를 통해 젊은 선수들에게 실전 경험을 제공하고 2025 시즌 주전 경쟁을 본격화하려 하고 있는데요. 노진혁의 탈락 이후 롯데의 내야진은 젊은 선수들 중심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주목을 받는 선수들은 지난 시즌 대단한 활약을 펼쳤던 선수들인데요. 2024 시즌 타율 3할 1푼 1리를 기록한 나승엽은 1루수에 타율 3할 1푼 7리의 18홈런 그리고 OPS 0.891을 기록한 손호영은 3루수에 타율 3할 8리를 기록했던 고승민은 유틸리티 내야수에 기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3명의 선수 모두 높은 연봉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나승엽은 4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200% 인상을, 손호영은 트레이드를 통해 롯데로 이적해왔지만 4,500만 원 수준이 1억 2,500만 원을 기록해 177.8%의 인상을 보였고, 고승민은 8천만 원에서 1억 8,500만 원으로 131.3%의 인상률을 기록했죠. 대부분 지난 시즌보다 2025 시즌을 위하여 배려해준 모습이 보이는데요. 내야진에서도 젊은 선수들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고 연봉 인상을 통해 이들의 활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야수에서는 황성빈과 윤동희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황성빈은 지난 시즌 125경기에서 타율 3할 2푼과 뛰어난 주루 능력을 선보이면서 주전 자리를 예약했고, 윤동희도 141경기에 출전을 하여 타율 2할 9푼 3리를 기록하면서 팀의 중심 타자로 성장을 했죠. 이들의 연봉도 황성빈은 7,600만 원에서 1억 5,500만 원으로 103.9%의 인상을, 윤동희는 9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122.2%의 인상을 보이면서 지난 시즌 커리어 하이를 찍었던 대부분의 젊은 선수들에게
획기적인 연봉 인상을 부여했죠. 이는 젊은 선수들의 급성장뿐만 아니라 주전 경쟁에서 강한 인상을 남기며 팀 내 입지를 확고히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김태형 감독이 말하는 완전히 바뀐 롯데 자이언츠, 즉 세대 교체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팀의 주장을 맡고 있는 전준우도 캠프에서 젊은 선수들에게 멘토 역할을 수행하며 팀을 이끌 전망인데요. 전준우는 좋은 팀들과의 연습 경기가 선수단에 큰 동기부여가 된다며 캠프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전준우 자신의 성적이 우선이겠지만 신예 선수들의 멘토로서 팀의 전력을 끌어올리는 역할도 맡고 있음을 이야기하죠. 또한 롯데 자이언츠는 내년 시즌 5강에 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일단 지난 시즌 활약을 펼친 반즈와 레이에스를 잔류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나마 괜찮았던 윌커슨도 잔류를 시킬 줄 알았지만 터커로 변화를 주고 새로운 외인 투수를 영입하는 도전을 했죠. 지난 11월 22일 두산 베어스와 3대2 트레이드를 성사시키면서 불펜 정철원과 유격수 전민재를 영입하여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포지션을 보강했습니다. 정철원은 2022 시즌 두산의 핵심 불펜으로 활약했고 평균 구속 150km의 빠른 공을 구사하는 우원 투수입니다. 2023 시즌 이후 부상과 부진으로 인하여 성적이 하락했지만 김태형 감독은 그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여 영입을 결정했습니다. 전민재 또한 2024 시즌 두산에서 유격수로 가장 많은 경기에 출전을 한 선수로 안정적인 수비와 주루 능력을 갖춘 내야수인데요. 롯데는 이들의 영입으로 외야수 김민석과 추재현 그리고 투수 최우인을 두산으로 보냈지만 팀 내 중복 자원을 효율적으로 정리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죠. 한편 2024 시즌 마감 후 FA로 풀렸던 김원중과 구승민을 모두 잡으며 내년 시즌 포스트 시즌 진출을 위한 팀 운영 기반을 마련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평가에서는 아직 포지션 중에 포수진이 가장 취약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2024 시즌 유강남에게 많은 기대를 보였지만 타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2군과 1군을 왔다 갔다 했죠. 스프링 캠프 명단에서 볼 수 있듯이 유강남과 정복은 백두산의 신인인 박건우, 박재엽을 통하여 무한 경쟁을 예고했는데요. 베테랑의 동기부여와 젊은 선수들의 기대감을 통하여 실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초반에 무너졌던 팀의 모습을 2025 시즌에는 겪지 않기 위하여 세대 교체를 가속화했습니다. 특히 내야진의 실책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리드와 송구 능력을 갖춘 포수 육성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는 2025 시즌의 목표가 포스트 시즌의 진입인데요. 이를 위하여 세대 교체, 전력 보강, 수비 강화라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젊은 선수들이 급성장하며 팀의 주축으로 자리 잡고 있고 FA 재계약과 트레이드를 통해 부족한 포지션을 보완했습니다. 또한 스프링 캠프를 통해 실전 경험을 쌓고 미야자키 캠프에서 수비 안정화에 집중하는 등 확실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수비 불안과 포수진 강화 등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롯데의 김태형 감독은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고 5강 경쟁에 성공할 수 있을지 2025 시즌 그들의 도전을 지켜보시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